안녕하세요. 유록의 기록의 서유록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이렇게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.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후회했던 지점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물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를 그만둔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. 그래서 뭘 후회했냐? 제가 교사를 하는 동안 뭐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?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하게 된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초임 발령 때 좌충우돌을 하고 계시거나 또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후회했던 첫 번째는요, 아이들을 너무 다 통제하려고 들지 말 것입니다.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. 첫 발령을 받게 되면 의욕이 넘치고 막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. 잘하고 싶은. 뭐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. 그리고 또 제 성격의 영향도 좀 있었는데 이 30명에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한 명 한 명 다 케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들었던 거예요. 저 뒤에서 조금만 떠들어도 그걸 다 듣고 뭐 또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. 사실 모든 아이들을 기준에 맞추기란 불가능할 뿐더러 또 계속 잔소리가 반복되고 많아지면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지? 나는 선생님 자질이 없나? 이런 고민이 막 생기면서 자존감도 막 무너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금은, 정말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사실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뭐 조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려놔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또 아이들의 자율성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조금 반대되는 말이긴 하지만 시작은 엄격해야 한다입니다. 저는 사람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도 그냥 봐주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행동을 했을 때 혼을 냈었거든요. 이게 좀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.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기회를 줬다, 뭐 봐줬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그냥 넘어가더니 왜 오늘은 왜 화를 내시지? 이런 의문, 불만이 쌓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확실히 안 된다라고 조금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보통 교사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. 3월 한 달이 1년을 좌우한다. 이 말이 정말 뼈에 사무치게 중요한 말이더라고요. 조금은 엄격하고 조금 심하다 싶더라도 처음에는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조용히 열심히 할 일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더 봐줄 것입니다. 아무래도 교실 생활을 하다 보면 장난치고 떠들고 막 이런 아이들에게 눈길이 더 가기 마련이잖아요. 근데 아이들은 진짜 이 선생님의 관심을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. 근데 조용히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아이들은 잔소리 안 해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계속 장난치고 떠들고 이런 아이들을 막 이름 부르고 조용히 해, 하지 마,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온 관심을 거기다 쏟게 된단 말이에요. 저는 그랬어요. 근데 제가 그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진짜 말썽 피우고 힘들게 하는 아이들 이름만 하루에도 몇십 번씩 부르고 조용히 자기 할 일하고 열심히 하는 예쁜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도 쳐다보지 않거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. 자기들도 선생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기게 된 거죠.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런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장난치는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날 더 봐주네?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그 행동이 강화됐었던 것 같아요.
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조용한 아이들의 이름을 좀 더 불러주고 칭찬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럼으로써 장난치고 떠드는 아이들도 저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더 봐주시네? 라고 조금 행동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인데요. 교사와 나를 분리할 것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퇴근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학교 일로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. 저 서유록이라는 사람이 없이 서선생만 남아 있었던 거죠. 뭐 어떻게 보면은 교사로서 자질을 더 개발하고 고민하고 뭐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, 교사이기 전에 교사도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분명히 이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풀거나 또 나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우스갯소리로 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교사가 아니다. 약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나만의 생활을 확실히 갖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취미생활이라도, 사소한 취미생활이라도 꼭 해보시길 바란다고요. 교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학급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아이들도 영향을 받아서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라도, 특히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교사와 개인 생활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렇게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제가 후회했던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, 동료 선생님들께 고민을 상담하기도 쉽지 않고 그분들도 각자의 교실을 책임져야 하는데 제 교실을 계속 쳐다봐주고 신경 써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저처럼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첫 담임을 맡으신 초임 선생님들이 조금이나마 좌충우돌 하시는 지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지금까지 유록의 기록의 서유록이었습니다.